분수 곱셈 참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분모 3과 4의 곱 12, 그리고 분자 2와 3의 곱 6을 각각 분모와 분자로 하는 분수 12분의 6이죠. 분자와 분모를 각각 6으로 나누는 약분으로 하면 좀 더 간단하게 2분의 1 이렇게 되죠. 하지만 이런 계산 절차를 습득하는 것이 분수 곱셈 학습의 전부다? 아니죠. 그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싸구려 계산기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수 곱셈에서 산수가 아니고 수학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죠? 분수 곱셈을 그렇게 하면 왜 답이 나오지?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수 곱셈을 이미 알고 있는 분수의 덧셈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은 분자끼리 더하고 분모끼리 더해 7분의 5? 이건 아니잖아요. 분모를 똑같이 12로 만드는 통분을 먼저 하죠. 그래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이 아니고 12분의 8 더하기 12분의 9를 합니다. 이때 분모 12는 그대로 두고 분자 8 더하기 9만 더하면 12분의 17 이렇게 분수 덧셈의 답을 얻어요. 하지만 분수 곱셈은 덧셈과 다른데 그럼 왜 분자끼리 분모끼리 이렇게 곱하는 거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만 분수 곱셈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분수 곱셈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이것도 답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분수 곱셈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기계적으로 절차만 따라서 답을 얻은 겁니다. 마치 계산기처럼. 자, 그럼 이제부터 분수 곱셈을 왜 분모끼리 그리고 분자끼리 곱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봅시다. 알고 보면 참 간단합니다. 늘 그렇듯이 이미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자연수 곱셈에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는 3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3을 5번 더하면 됩니다. 같은 수를 거듭해 더하면 되는 거 이걸 동수 누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5와 5 곱하기 3 이 두 곱셈의 답은 같지만은 뜻은 전혀 다르다. 이게 자연수 곱셈의 핵심이죠. 곱셈 구구 암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곱셈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저 구구단 암기만 강요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분수 곱셈은 유감스럽게도 동수 누가의 의미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앞서 예를 들었던 분수 곱셈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을 보세요. 3분의 1을 4분의 3번 더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몇 번이라는 것은 셀 수 있는 즉 자연수에만 적용되거든요. 하지만 4분의 3번 이건 셀 수 있는 수가 아니에요. 분수 곱셈에서는 동수 누가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연수만이 아니고 분수에도 적용되는 새로운 곱셈의 의미를 찾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미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직사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이 곱셈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강조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곱셈의 새로운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인들의 업적입니다. 그러면 잠시 고대 그리스로 가봅시다.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은 수를 다룰 때에도 기하학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좀 유식하게 이걸 표현하면 산술적 아이디어를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고대 그리스에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을 사용했거든요. 1은 알파, 2는 베타, 3은 감마, 4는 델타 뭐 이런 식으로 9까지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0은 이오타, 20은 카파, 30은 람다 이런 식으로 90까지 나타내죠. 십진법인 걸 아시겠죠? 또 100 이상의 큰 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알파벳으로 나타냈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숫자를 표기한다? 정말 불편하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수학을 연구할 때 숫자 표기도 사용했지만 자신들만의 새로운 방식을 채택합니다. 뭐냐면요, 수를 숫자로 나타내기보다는 선분의 길이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잠깐 설명드리죠. 우선 하나의 선분을 택해서 그 길이를 1이라고 정하죠. 그럼 2는 그 선분을 2개 연결한 그런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2분의 1은 그 선분의 절반 길이가 되고 3분의 1은 3등분한 거에 3분의 1이 되겠죠. 그 길이가. 그러면 두 수의 덧셈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수에 해당하는 2개의 선분을 연결해서 만든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곱셈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두 수의 곱셈은 각각의 수에 해당하는 길이의 선분 2개를 선택합니다. 이 두 선분을 가로와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 넓이를 두 수의 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세 수의 곱은 뭐가 되죠? 직육면체의 부피가 됩니다. 4개의 수의 곱은 불가능합니다. 4수의 곱에 해당하는 기하학적 도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4수 이상을 곱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를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면 무리수, 예를 들면 루트 2라는 수도 기하학적 표현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이게 루트 2거든요. 물론 이때 피타고라스가 적용되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수에 대한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접근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5의 제곱은 25이고 3의 세제곱은 27이다. 이 문장을 영어로 나타내면 이렇거든요. The square of 5 is 25 and the cube of 3 is 27. 여기서 제곱을 뜻하는 영어 square 정사각형이에요. 세제곱을 뜻하는 영어 큐브 정육면체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산술적 아이디어를 기하학적인 아이디어로 바꾸었다.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걸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인들의 아이디어를 분수 곱셈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분수 곱셈, 예를 들어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바로 앞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했던 것처럼 이 분수 곱셈을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곱하려는 두 분수, 이걸 길이로 하는 선분, 그러니까 각각의 길이가 3분의 2이고 4분의 3인 두 개의 선분을 마련합니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선분을 각각 가로와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만듭니다. 이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생각합니다. 넓이는 물론 1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러면 정사각형 전체가 몇 등분 됐죠? 그렇죠. 12등분. 어떻게 해서 12등분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로를 3등분, 세로를 4등분,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12가 되죠. 그런데 이건 분모 3과 4를 곱한 겁니다. 따라서 작은 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12분의 1이죠. 마지막으로 이 정사각형 내부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넓이가 12분의 1인 정사각형 몇 개 있죠? 6개. 어떻게 구했어요? 2 곱하기 3을 그림에서 확인했죠? 이게 바로 분자 2와 3을 곱해 얻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2개 가운데 6개인 직사각형의 넓이 12분의 6,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정리해 볼까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라는 분수끼리의 곱셈은 분모 3과 4의 곱인 12를 분모로 하고 분자 2와 3의 곱인 6을 분자로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6이라는 답이 나오죠. 이때 분모와 분자를 6으로 나눈 약분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한 2분의 1이라는 분수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분수 곱셈의 원리,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해서 각각 분자와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내면 된다. 이 계산 원리를 이해하셨습니까? 이는 곱셈을 직사각형 넓이로 간주하자, 이런 곱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토대로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접근,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고대 그리스 수학자들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의 기하학적인 접근이라는 수학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분수 곱셈이라는 초등학교 수학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제가 발견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분수 곱셈 어떤 순서로 배워야 하는지 정리해 볼까요? 자연수 곱셈에서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에서 분수의 곱셈, 마치 집 짓기를 할 때 주춧돌 쌓고 그 위에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것처럼 차례로 하나씩 쌓아가는 것, 이게 진짜 수학 공부입니다. 이걸 저는 빌드업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한다? 이런 단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선행학습을 한답시고 분수 곱셈을 가르치는데 그냥 절차만 외워 계산 답만 구하기 때문이죠. 분수 곱셈 왜 해야 하는지, 왜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정작 수학적으로 중요한 핵심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교과서는 한술 더 뜨더라고요. 분수 곱셈 내용이 완전히 엉망진창, 순엉터리예요. 교과서 분수 곱셈 단원 아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차라리 찢어버려야 합니다. 아이들만 불쌍해요. 도대체 그 실상이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이어지는 영상에서 낱낱이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왜 고대 그리스인의 기하학적인 접근을 이용해서 분수 곱셈을 설명해야 했는지 자연스럽게 열어보는 그 이유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굿데이.